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월 1일이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출정식 비슷한 걸 가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행주산성이라는 데가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때 권율과 함께 했던 백성의 심정으로 올해 대첩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 싸움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잠시 유튜브에서 제가 이걸 인용한 적이 있는데, 대첩, 큰 싸움, 이런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큰 싸움을 벌일 만한 세력과 동력이 있느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민주당과 이낙연 간의 싸움의 핵심, 본질은 결국 광주 전남의 여론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런데 광주 전남의 여론조사, 그 지역만 여론조사를 한 광주 KBS 방송,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는 생각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은 갖고 있구나.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압도적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이재명의 민주당하고는 더블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의 그 기류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창당을 해서 광주 전남은 물론이고 결국은 이제 수도권일 텐데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 거의 없다. 기껏해야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는 역할, 이 정도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전국 지역구 어느 곳에서 당선시킬 만한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도우미,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의 표를 조금씩 가져가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신당이 생겼을 경우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큰 싸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무슨 자신감이 있지?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같은 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준석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에서 의미 있는 큰 격차는 보수 진보 사이에 없다. 큰 흐름을 형성할 문제라면 대부분 합의가 가능하다. 양대 정당이 놓치는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준석과의 연대 문제인가? 그렇게 되면 좀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침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더군요. 여기에 보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긴 했는데 약간 좀 의미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가를 국민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질문은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서가,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이준석 신당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세력과 사실상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여긴 조금 더 나갔습니다. 실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라는 분은 저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연대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직 만나거나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 만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보채지는 않을 생각이다. 이것도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일에는 순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계로 열심히 신당을 만들고 나중에 합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싸움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보채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각자 신당을 만들고 나중에 같이 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약간은 부질없다는 쪽에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배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 두 사람의 워딩을 좀 찾아봤더니 과거와 요만큼씩 달라졌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이런 건가?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큰 싸움을 벌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싸움이 되는 상대를 보고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황당하다 이렇게 넘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사람 사이의 연대. 이낙연 신당은 이제 뭐 곧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이제 신당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러면 뭐 대략 한 1월 말 뭐 이 정도 시점에 이제 신당 창당 대회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은 아마 호남과 수도권이 되겠죠. 이준석 신당 1월 중순부터 말 정도까지 아마 창당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여기저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한 80명 정도를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남과 강남 얘기를 합니다. 영남과 강남에 이준석 신당이 공천했을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다 뭐 여기저기 공천을 하겠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곳, 그거는 신당 후보기 때문에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쟁력 때문에 당선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또는 민주당이 컷오프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강자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야가 다 공천하고 나서도 영남이나 호남에서 보면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만약에 이 신당에서 공천을 준다고 하면 거기다가 날개를 다는 거죠.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은 나오게 돼 있죠. 매번 선거 치르면. 그런 사람을 만약에 이 신당에서 잘 고른다면 그거는 신당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후보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뺀다면 그건 이제 후보의 능력으로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신당의 힘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러면 양당이 합쳤을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이낙연 신당 별개, 이준석 신당 별개가 아니고 이게 합쳐서 이른바 제3지대의 빅텐트를 만들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당에 대한 지지 이거는 꽤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조국 신당 뭐 막 흩어져서 그냥 모래알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빅텐트로 그중에 뭐 조국 신당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쳤을 경우 하나는 전직 집권당 대표고
또 하나는 집권당의 전직 대표고, 이 두 사람이 합쳤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영남, 호남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도권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 정당 중심의 구도를 중간에서 충분히 파고들 정도가 되죠. 지금 대략 제3지대가 제가 20%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 정도의 제3지대 표에다가 그 제3지대 표는 만약에 빅텐트가, 제3지대의 빅텐트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상당 부분 여기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20%에 육박하는 표를 이 신당,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 신당이 가져가고, 거기에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경쟁력 조금 더하면 양당 후보, 양당 공천 후보에 버금갈 수 있다. 경쟁할 만하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건, 바로 저는 이런 계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큰 싸움이라고 큰 소리를 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정치권에서 이미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합당, 이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보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각각 각계약진을 했을 경우에 이길 전투가 없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정당이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합쳐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물론 합쳐진다고 해서 양당 중심의 판도를 갑자기 흔들지는 저는 못할 걸로 보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지금처럼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계속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다, 그 가능성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만 1월 말쯤 되면 이 컨벤션 효과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집권당이네? 집권당 대표네? 왜냐하면 차별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화를 하라고 각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면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스크 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백현동 로비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배소연 씨 2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점점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양당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제3지대는 조금씩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제3지대가 흩어지면 이거는 다 그냥 개인적으로 양당에 밟히고 말지만 뭉쳐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에 엄청난 장애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런 걸 지금 누군가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과 이준석이 다 독불장군들 아닙니까?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독불장군 아닙니까? 그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지만 또 급하다 보면 뭉칠 수도 있는 거니까 배제하지 말자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권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놓고 보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걸 큰 싸움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번 관심 있게 눈을 떼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